안녕하세요. 오늘은 26차시 금형을 통해 아이디어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간단하게 인사드리면 제가 한번 정재훈 부장님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모실 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유, 힘들었어요. 정재훈 부장님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금형 쪽에서 입사하셔가지고 주식회사 건호전공 기술부 부장님이시고요. 지금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금형조합 주관 해외 전시회 및 해외 시장 개척단에서도 여러 차례 참가한 바 있으십니다. 2009년 노동부 주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금형 부문 교육교재 편찬위원을 하셨고요. 2020년 한국금형조합 동반지출위원을 같이 하시면서 현장 경험이 누구보다 많으시고요. 그리고 언어 전공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그 일본 쪽에 많이 금형을 제작하시는 거죠. 예,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는 예, 이제 1990년도에 그 설립된 사출금형 전문 제작 회사입니다. 그 주 고객으로는 그 일본하고 이제 독일 쪽으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100% 전량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주 고객은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 토요타, 그다음에 닛산, 그다음에 마스다 자동차 쪽에 그 1차 벤더들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 지역에 뭐 그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쪽 자동차 회사들의 1차 부품사들입니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부품들의 금형을 저희가 그 많은 부분을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형이 뭐고 금형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양산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해는 다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근데 금형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좀 공부도 하면서 질문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일반 분들께서는 금형이라고 하면은 개념들이 상당히 그 좀 생소해 하실 거예요. 예, 예. 이제 금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그 틀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일단 본 이제 금형이 무엇이다라는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거. 금형이 보면은 똑같은 모양도 1,000만 원에도 팔 수 있고 1억에도 팔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예,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여기 금형 시장에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접근을 했을 때 네, 아니 1,000만 원에도 이 1,000만 원에도 만들 수 있고 1억에도 네.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차이인가가 일단 제일 큰 저희 비전문가들의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2000cc 차량이지만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라든가 내구성, 그다음에 정밀도, 이 음, 금형은 그 양산성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결국은 그 좋은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그 조립성이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적인 이런 측면들이 얼마나 미려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그 어떤 값어치가 또 결정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시장 제품을 만들 때는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뭐 10시간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까다로운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전자 제품은 그 저희 고객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품의 그 품질 수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감하기 위해서 작업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재가 동일하다, 소재도 동일하고 모양도 동일한데 그러면 단가가 차이 나는 건 한마디로 거기에 투여되는 시간 플러스 네. 기술력이겠네요. 네, 기술력이죠. 그다음에 예. 이제 좀 상당히 그 느슨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차를 상당히 그 엄격하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금형의 어떤 설계서부터 모든 그 제작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간 한마디로 어느 정도 품질 수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시간 투입되는 게 다르고 기술력 자체가 다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과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거에 따라 맞습니다. 가격이 잘 움직이는 거죠, 많이. 네, 맞아요. 제일 힘든 게 가끔은 여기 1,000만 원 해준다는데요, 금형을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저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예. 각 국가별로 이제 또 어떤 형성된 금형의 그 가격들이 있죠. 가격들이 있어요. 근데 가령 한국에서 뭐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짜리 그 금형은 중국에서는 뭐 40만 원, 50만 원에서도 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실제로 그 같은 금형을 가지고 와서 제품 생산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어떤
그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품질이 나오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너무 어려워요. 금형 쪽이 저희도 1년에 막 많은 양을 하지만 금형부터는 한 번 결정된 게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거는 되돌아가면 다 엄청난 비용이 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나마 맞습니다. 시제품까지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예. 디자인을 다시 하거나 시제품 뭐 몇백만 원짜리 다시 만드는 건데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가 들어간 금형에서 해봤는데 이 표면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치수가 아니에요. 이 네.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금형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그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저희도 참 힘든 게 뭐냐면 의사결정의 번복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글로벌 기업들을 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각 연구소에서 연구진들이 그 굉장히 그 오랜 시간 걸쳐서 검토를 해요.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표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그렇죠. 이거는 뭐 사출 금형으로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프레스 금형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다이캐스팅 금형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전에 다 어떤 금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금융부터는 비전문가들이 솔직히 접근하기 되게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 커뮤니케이션 맞습니다. 나누거나 저번에 한번 부장님 저희한테 뭐 부식의 종류를 골라달라고 하면서 뭐 칩을 주셨잖아요. 네, 저희 눈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식이 예, 형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들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저도 한번 옆에서 금형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도 옆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그러면은 예. 이제 그 제가 준비해 오신 걸로 예.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이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여기 있는 게 이제 금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예.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 분말을 고열을 가해서 그것을 그 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반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 사출기죠, 저게? 예, 사출기입니다. 예, 예. 그 사출하는 과정이고요.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플라스틱 사출품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흔히 그 부품인 제품이라고 거죠? 예, 부품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금형이고요. 예. 이게 이제 금형이 그 작동을 하면서 그 쇠에 있는 그 틀 사이로 수지가 들어가서 이제 그 제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사출기입니다. 저 큰 게 이제 사출기인 거고요. 네. 예. 지금 요 빨간 게 플라스틱 그 입자고요. 이게 이제 사출기에 가열된 그 스크류를 통과를 하면서 이게 그 보통 이 스크류 온도가 내부 온도가 200도에서 한 300도씨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여기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분말, 그러니까 플라스틱 분말을 녹여 주는 거죠, 예, 저게? 이게 이제 그 나선 형태로 이게 돌아가면서 플라스틱이 그 여기 이 상태 보시면 좀 밝은 붉은색이죠. 이게 예. 이제 그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젤 상태의 그 이 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게 금형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 까맣게 되어 있는 그 틈새로 아. 예, 이렇게 융용된 플라스틱 스지가 주입이 되죠. 지금 예, 이제 예.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게 이제 그 냉각이 되면서 고체가 되는 과정이고요. 금형이 열리고 제품 치출 예, 예. 이렇게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기 일단 금형인데 한번 금형에 대해서 좀 강의 자료 한번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금형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 예. 그 어떤 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그 복잡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삼각형, 역삼각형하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금형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냥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금형은 양산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예. 이제 요거는 뭐 상형 하형의 이제 그 어떤 평면 개념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우선 그냥 그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형은 어
이게 이제 한 틀에서 그 보통 많은 그 질문들을 하세요. 하나의 금형에서 그러면 제품을 몇 개까지 생산을 할 수 그쵸. 있는지. 가령 얼마든지 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의 문제죠. 맞습니다. 예, 가령 이제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뭐 원룸으로 할 거냐, 투룸으로 할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면은 예, 맞아요. 그렇죠. 이 제품 하나가 그냥 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예. 원하는 대로 뭐 방을 뭐 10개까지도 만들 수 있고 뭐 맞아요.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예산적으로 따졌을 때는 굳이 이거를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초기에서는 그냥 뭐 제품을 한 개나 두 개, 그다음에 뭐 많을 때는 네 개.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앉힐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하나나 두 개를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예산적인 보시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캐비티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캐비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붕어빵 틀에서 보면 붕어빵 틀 하나, 붕어빵 하나 나오는 걸 하나의 원 캐비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금형에서. 맞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많을수록 당연히 생산성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 캐비티를 만들 때마다 금형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캐비티라는 거를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예. 이제 같은 제품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제품을 같은 금형에 앉혀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서로 다른 제품을 같은 금형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의 그 플라스틱 수지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은 수지가 그 금형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인데 플라스틱 소재도 ABS, PC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예, 소재들이 존재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같아야 되고요. 칼라까지 같아야 돼요. 네. 예, 예. 물론 이제 소재가 그냥 동일해야 되는 거네요, 완전히. 예, 이거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령 뭐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금형을 두 벌을 만들 거를 그 다른 제품을 하나로 앉혀가지고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그렇게 생산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그 제품의 사출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금형이 커지면은 또 상대적으로 사출기도 큰 사출기에서 맞습니다. 제품을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사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그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캐비티 한마디로 이 금형을 파는 그게 커질수록 금형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작지만 이 난이도가 높으면 많이 올라가나요? 그게 이제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작은 제품들도 상당히 어려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커넥터 제품들은 상당히 그 작잖아요. 예, 예. 케이블 커넥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제품이 작은 대신에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치수적인 공차도 상당히 그 폭이 좁습니다. 예, 예. 심지어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미크론 단위로까지 그 공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크론 단위까지 그 공차를 저희가 맞춰드리려고 한다면은 그 가공도 일반 가공은 안 되고 조금 더 그 성능이 좋은 가공기를 사용해서 그 어떤 일반 가공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가공 시간하고 가공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서 스타트업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정밀한 건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스타트업들 이제 대표님들이 디자인하거나 시제품 만드실 때 크기가 커지면 금형비도 엄청 높아져요. 예. 대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맞습니다. 이게 그거를 예. 일단 쇠값이 예.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지고 저희는 손바닥만한 거 만들지만 쇠는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기가 큰 거를 만든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금형비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제품이 뭐 사이즈가 한 1m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금형비는 보통 이제 한 억 단위 정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면 유리하시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예, 캐비티 쪽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예, 예. 네, 이제 캐비티 설명은 이걸로 끝났고요. 예.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시고서 시제품까지 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왔잖아요. 보통 요즘은 3D 프린터로 많이들 그 맞아요. 시제품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으로 이 제품의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일단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철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무로 할 것인지. 예, 알루미늄으로 할 것인지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개발하는 금형의 그 종류도 또 다양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비록 그 사출 금형을 제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든 금형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재가 선택이 되면 그 소재에 맞는 금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시고 금형 어떻게 보면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더라도 그게 금형적으로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좀 작년도에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이게 금형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또 선행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스타트업 하시는 그 기업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 그 어려움이 많아요. 예, 어려움이 예. 많으시다 예, 보니까 예. 일단 디자인부터 그냥 의욕적으로 좀 멋있게 구현을 해서 금형을 제작하고자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아쉽게도 금형으로 이렇게 좀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형업체에서 그 하는 말을 조금 더 그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적 그 디자인 의도는 해치지 않고서도 금형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같이 금형업체랑 같이 좀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서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창업자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 그게 구현이 안 되니까요. 예, 그게 이제 예, 모든 예. 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공학이라는 거는. 근데 예. 어떤 수학적으로 이게 구현이 안 돼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맨손으로 맨몸으로 하늘을 나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뭐 어떤 기구도 필요하고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금형업체에서는 좀 이거는 구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 오히려 능력 있는 금융업체하고 일을 해야지 그런 컨설팅을 잘 받아야 되더라고요. 예, 이런 맞습니다. 캐비티나 소재 선택이나 기타 아까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의사결정 낼 게 엄청 많은데 실제로 이것도 금융업체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예, 맞아요. 약간씩 달라요. 저희가 보면은 근데 이게 그 경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되게 주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예. 어려움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각 금융업체들도 좀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제품 분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야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포지션별로 다 그 기능하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수는 공을 잘 던지고 뭐 포수는 공을 잘 받고 뭐 예. 투수 리드를 잘해야 되고 근데 포수한테 일루수 역할을 맡기면은 이 사람도 상당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그 내가 그 개발하고 있는 그 제품하고 좀 유사한 제품의 금형을 만들어 본 금융업체하고 같이 컨택을 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해보셨지만 이것만큼은 좀 이 수업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해라. 이거 하나 있으실까요?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 예산을 먼저 좀 정해놓고 예, 그다음에 예. 그 예산과 어떤 그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의 예, 예. 그것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약간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러니까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게 네, 이 금형 예, 예. 비용적으로는 그게 제일 유리합니다. 예, 끝내는 너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부품들이 많아지면 금형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검토하셔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부장님 어렵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그렇게 어렵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 입장에서 어려웠어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모셔갖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